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대한민국 이 지금 미세먼지로 지금 골치가 아픈데요. 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출퇴근 시장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실시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국민 위화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우리 경기도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경규 지사는 뭘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전쟁이고 재난입니다. 10번 이상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서 불참 의사를 밝혔어요. 서울시는 어제 100억짜리 포퓰리즘을 기어이 150억짜리로 키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다시 대중교통 요금 무료를 보란듯이 감행했습니다. 재난안전기금 250억 원은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삼짓돈입니까? 네. 정치인들이 지금 다 지금 정치인이라 그래야 되겠죠. 다 지금 갑론을박인데요. 대중교통 무료 혈세 낭비다 아니다. OX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각자 의견 저기 OX판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봤지만 예. 박원순 시장이 거의 지금 사면초가인 상황인데 O가 한 번, X가 한 번. 양지열 변호사님 바꿔주셨어요. 예. 혈세 낭비가 아니다. 이건 당연히 할 만한 대책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일단 인식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 올 겨울 들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곤욕들을 많이 치르고 맞습니다. 있어요. 피곤해요, 이거. 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 나오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그냥 우리 지역 미세먼지 검색해 보는 게 일과가 될 정도거든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든 뭔가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시작을 해놓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본인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시민협의체 같은 것도 거쳐왔었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여러 가지로 펴온 것들, 경유차를 줄인다든가 교통 흐름 같은 걸 줄인다든가 하는 것 중에서 일환으로 이번에 도입한 거라는 거죠. 억울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까 저랑 인터뷰를 하신 게 나오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맡고 나서 서울시 예산을 줄인 게 8조인데 8조를 줄여놓고 많이 쳤을 때 예를 들어서 150억을 썼으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절감할 거 많이 절감했는데 비교를 한 거를 보면 이거를 아무것도 그럼 안 하고 있을 것이냐. 다른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항상 박원순 시장이 경쟁력을 내세운 게 그거예요. 나는 일단 움직이고 본다.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잖아요. 말들이 많지만 나는 일단 움직이고 봤다. 그럼 뭘 움직이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서 변호사님께서는 대중교통 무료 이거는 혈세 낭비다. 그렇죠. 이게 저는 그 행정의 이념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그 능률성, 효율성, 생산성이에요. 그럼 이게 이 몇백억을 관계 여기에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아니면 이게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번에 며칠 차량 줄이는 거요. 이게 얼마 줄었으면 한 1, 2% 효과도 없어요.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동족 방뇨, 그러니까 은발의 오줌누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의 대책으로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이게 런던 서머구에 비교했던데 4,000명이 죽은. 그럼 이게 런던 서머구 4,000명이 죽은 이런 사태에 차량 약간 줄이면 이게 해결됩니까? 우리 이게 더 근본적인 거는 마스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면 마스크 이게 좋은 건 몇 개 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좀 효율성을 따져서 봐야지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마스크 정책도 서울시가 일부 그 학교에는 계속해서 지금 나눠주고는 학교도 있지만 이게 가정으로도 얼마든지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꼭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걸 찾아봐야지 이게 교통량이 약간 주는 거 실제 무료 탄 데서 자가용을 얼마나 이용 안 하겠습니까? 실제 통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전형적인 탁상 공론. 항상 이게 정책을 펼 때는 실사구시, 현실에서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과연 주는지, 원인이 뭔지. 또 이게 안철수 대표도 말했지만 80% 이상 중국,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이게 실사구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비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대안을 내봐. 그걸 왜 자꾸 비판만 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대안은 이게 그 안철수 대표도 이게 3단계 대안을 내놨지만 일단 이게 가장 미세먼지 80% 이상은 중국 황사 아닙니까? 그럼 이게 중국하고 어떤 협상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게 줄이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차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노는 것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게 다양한 방안을 내놔야지 딱 차량 하나에만 몇백을 써버린다. 이거는 이게 저는 지나치다는 거죠. 효과가. 그렇군요. 아니 미세먼지를 놓고 7년 전 이 단일화의 주역들이 등을 돌릴 그럴 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박원순 시장 얘기인데 박원순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2011년 양보는 고마운데 나의 이 포퓰리즘, 나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까지는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입장입니다. 굉장히 세계의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저는 이거는 이제 박 시장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계산도 고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생각도요? 왜냐하면 사실은 박 시장님 행정이나 이런 것들 했었을 때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화제를 못 모으시는 게 있어요. 약간. 근데 이번에는 비록 야권이나 다른 후보들이 뭐 비판은 많이 하고 있지만 화제는 굉장히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정치적인 효과는 사실은 크게 얻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선영욱 변호사님은 다른 데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박 시장 얘기가 그거에 다른 데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은 일단 서울시가 주체가 되긴 어렵지만 환경부도 나서야 되지만 서울시도 베이징 등과 함께 협약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이건 뭐 박 시장 얘기가 제 얘기인데 그럼 베이징에 들어갔을 때 야 니네는 뭐 하고 있어? 우리한테 뭐 하지 말고 니네 뭐 하고 있는 거 없어? 라고 물어보면 야 우리는 지금 무료 정책까지 해가면서 지금 차 줄이기 운동까지 하고 있다. 라는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해서 박 시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경기도 남경부시사에게도 경기도도 줄여달라. 환경부에는 서울시의 공공기관을 위주로 하고 있는 차량 이부제도 환경부가 가입해서 전국적으로 내년 서울시에 좀 강제성을 도입해달라. 이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화두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도 박 시장이 지금은 얻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중국발 원인이 8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보다는 국내 요인이 크거든요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정확하게 봤는데요. 아마 이게 그 평소보다 늘어난 비율만 보면 물론 이제 국내 자동차나 난방 있잖아 질산염 이게 그 10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주로 오는 이게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황산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 3.6배에 그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갑자기 비율의 문제죠. 그게 근본적으로 중국의 80% 이상 워낙 크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아요. 3.6배가 되는 거고 국내 비중이 낮기 때문에 10배가 되는 거지. 이 10배, 3.6배만 가지고 무조건 이게 이번에 뭐 이게 그 국내 요인이 전부 다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홍보를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공무원이 신청을 하면은 돼요. 나라 돈을 그러니까 지금 고용한 사람 하면 고용하고 있는 사람 13만 원씩 모르시는 게 있어요. 고용인들이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신고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요. 신고를 왜 하냐면 자기들은 여기가 한 며칠 있고 여기 가서 며칠 있고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그냥 탁자에서 했던 회의의 정책일 뿐이다.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더니 이 최저임금 기준이 올라가면서 내가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생겼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군가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사실 총량으로 놓고 보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 올라준 거는 그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올린 거니까 이분들의 그럼 삶을 피폐해졌다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미세 조정에 있어서 예상받지 못했던 효과가 났을 때는 그 부분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할지 보완 장치를 찾아낼 것이냐. 좀 전에 식당 방송에서 나온 부분도 그거잖아요. 이 최저임금을 받으려는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하려고 한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받으시는 분이 약간 자기의 좀 좁은 견해이신 거잖아요. 국가에서 도와주러 가는데 내가
내가 다른 거 손해 볼 것 때문에 도움도 안 받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받쳐줘 가면서 얼마만큼이나 더 올려갈 수 있을까를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워낙 우리의 복지 정책이라 해야 될까요? 밑바탕이 너무 얇았어요. 얇다 보니까 요만큼 올리고 요만큼 떨어뜨린 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두툼하게 만드는 쪽으로 간다면 이 불만들이 좀 줄어들겠죠. 저는 과연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장 방문을 갔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줬으면 종업원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놓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비판을 가하는 상황이 와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요. 가장 이게 문제가 있고 포퓰리즘적인 게 이게 최저임금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지는 물론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이니까 따라서 이게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난다. 근데 중요한 건 소득이 늘어나면 근데 일자리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소득 줄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게 능력이 안 되는 데는 당연히 일자리, 인력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아무리 선의로 해도 그 결과는 잘못된 결과 나타나기 많고요. 모든 이게 경제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해서 최저임금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가야지. 어느 게 한 부분만 갑자기 확 올리면 반드시 이게 부작용, 역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하성 실장이 저렇게 쓴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그 전날 사전 정지 작업 비슷한 게 있었대요. 가서 야 내일쯤이나 뭐 장하성 실장 높으신 분이 오니까 잘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도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이 정권 들어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사전 정지 작업 것들이 좋은 의미로 안 통하는 정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자 대통령도 사전 원고 없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하고 있다. 내가 할 말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를 촛불 들고 이 정권을 만든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쓴소리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이 퍼져나오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늘어났다, 이게 안 좋다 꼭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인식이 오히려 바뀐 거죠. 청와대에 오시고 뭐 장관에 오셔도 난 할 말을 하겠다. 아니, 대통령도 그렇게 살 권위를 하고 있는데 장관이 아니라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와도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망신당한 게 아니라 들을 말 들은 거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 부분들은 저는 필요한 얘기예요. 현장에서 아직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좋은 취지가 더 다음 방향으로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내지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어가고 연구를 해야죠. 그게 정책을 만드는 거 현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